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체트씨병에 있어서 자연요법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체트씨병은 이제 만성 희귀 난치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000명의 환자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걸로 유병률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혀라든지 입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헐구,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일반 그냥 단순 그런 아프타성 궤양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2주일이면 다 낫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낫지 않고 2,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또 생식기 주위에 궤양, 파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으로 이제 의심해야 됩니다. 또 이제 베체트씨병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강이라든지 생식기의 궤양뿐만 아니라 이제 눈 같은 경우에 포도막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응급질환이거든요. 실명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이게 이제 혈관을 통해 타고 다니면서 염증이 이제 있는 거라서 이제 관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올 수 있는 게 이런 위장 관계에 소화기계 안쪽으로 점막에 이제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잘 생기는 부분이 이제 소장과 대장, 요 맹장 주위에 많이 잘 생겨서 이제 간혹 이제 맹장염이라고도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이제 낫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에 저희가 또 다른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별 진단해서 베체트씨병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베체트씨병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결독과 수금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결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 좋은 동물성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저희가 몸에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잘 못하고 그게 독소로 남은 경우에 이제 결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고요. 이런 독소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체트씨병 환자분들 보면은 식생활이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동물성 지방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숙음이라고 이제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수금 같은 경우는 이런 과도한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음료수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뭐 합성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됐을 때 체액이라든지 림프에게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된 독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로를 한다든지 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됐을 때 이러한 독소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증상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베체트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하는 식이요법은 알칼리성 음식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이제 드시라고 권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 현미, 그 다음에 통밀 이런 통곡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채즙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베체트씨병 환자분들께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이 점막이 패이고 또 염증이 있기 때문에 흡수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야채를 즙으로 내서 드시라고 하는데요. 가장 이제 효과적인 야채가 밀순입니다. 이 밀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다른 야채보다도 아주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는 이제 채소거든요. 또 아연이라든지 또 엽산 또 다른 비타민 미네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체트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밀순을 주로 드시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추천하는 그 채소가 이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염증 이런 항바이러스라든지 항세균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또 순하고요. 자극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밀순이랑 샐러리 같은 경우를 많이 드시게끔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주치료법으로는 또 제가 이제 한약을 쓰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결독과 수금 이러한 이제 독소를 없애는 방법을 한약재를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약재가 이제 대왕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를 써서 오래된 그런 독소들을 제거하는 약을 쓰게 되고요. 또 이게 전신 혈관에 따라다니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작약이라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이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이제 효과가 있고요. 또 위장의 흡수 기능을 좋게 하는 거 이제 바나라든지 이러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을 써가지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베체스트씨병에 있어서 권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맨발 흙길 걷기입니다. 맨발로 흙길을 걸을 때 어떠한 점 때문에 베체스트씨병에 좋냐라고 하냐면요. 이게 자율신경계의 정상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계랑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과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이제 실조가 일어나기 쉽거든요. 이러면 이제 베체스트씨병을 악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맨발 걷기가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맨발 걷기를 하면서 활성산소가 무력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 땅을 이렇게 밟으면은 흙에 있는 음이온이 체내로 들어와서 활성산소의 양이온과 결합을 해서 활성산소의 작용을 중화시킵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게 됩니다. 염증의 원천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베체스트씨병에 있어서 원인과 또 증상 또 자연요법적인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코 희귀 난치병, 만성병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또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누구든지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따라서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